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해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마케팅 불변의 책이랑 같이 시를 쓰는 법이라고 약간 에세이처럼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하고 좀 이거 하나는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내용 같이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사고방식을 위한 팁, 나의 목적과 연결된 일상 보내기라고 하는 주제고요.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자신의 성격, 흥미, 열정의 다양한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여정이다. 당신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안다는 말과 같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온종일 연결된 일상을 보낸다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성장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작가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목적은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에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에든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직업이 다소 지루하고 시시하게 느껴질지라도 일하는 동안 자신의 목적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훗날 건강한 몸으로 세계 여행을 즐기기 위해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상에 생기를 더해줄 불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고유한 가치도 함께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적을 붙잡는 것은 근본적인 자기 보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적을 주문처럼 되뇌며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 당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시적 몸짓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아침에 읽고 났더니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글쎄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 만약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지금 현재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목적의식을 주고 그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원료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일단 중반 22 중에서 지금 9번째 이제 아마 반대의 법칙 읽고 있는데요. 이 좀 쉽게 얘기하면 중간 이후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마케팅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모호하고 해석을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이 아닐까.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놔서 저도 읽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걸 깊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에서 9번째 102페이지예요. 반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른 게 아니고 1위, 그러니까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1위 업체가 있어요, 기업이.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후발주자인 2위 업체. 대략 저번에 얘기했지만 45%, 30%,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10% 미만. 그러니까 3위 정도는 보통 이게 일반적인 어떤 룰이다.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 간의 어떤 전략,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략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위 업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같은 것들을 맞서지 말고 리더의 힘을 약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대의 법칙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안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약점을 찾고, 그러니까 강점 부분에서의 약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점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공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강점인데 약점이 있다는 거죠. 다 강한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것은 라고 하는 그 대안을 찾아서 대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다시 말해 더 좋아지려 하지 말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없는 것. 그러니까 틈새 시장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어떤 제품의 영역의 소비자를 보면 언제나 두 가지 부류다. 이 부분은 깨우침이 많았어요. 일단 다른 것들을 다 기준으로 빼고 어떤 제품에 있어서의 소비자를 보면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증명된 리더, 1위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리더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근데 인사이트는 좋죠. 어떻게 딱 두 부류인 거죠. 그죠? 그러면 1위 제품의 대안 제품 세장을, 그러니까 어디를 노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약점, 그 사람들이 알게 된 1위 제품에 대한 약점을, 그러면 그 대안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위 제품의 대안 제품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생각외로 아무리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막 90%, 100% 되는 제품들은 없대요. 만약에 초창기엔 그럴 수 있죠. 90%, 100% 되는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수익을 얻는 걸 보면 반드시 어떻게 2위 후발주자, 3위 후발주자, 4위 후발주자가 따라붙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들을 통하고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1위, 2위, 3위 업체가 45%, 30%, 10% 미만 내외 이렇게 형성이 된대요. 그게 어떻게 됐든 이 시장의 묘한 법칙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대로면 45%를 제외한 30%, 2위에 30%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위의 대안제품 시장인 30% 시장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반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자신을 리더의 대안으로 제시를 해라.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1위, 최고로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의, 그분이 모든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틈새 시장을 노려라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 맛을 보십시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맥주 회사인데, 일단 이미 아까 같이 독일 맥주를 수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라는 거는 어떻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딱 이제 차지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독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독일 맥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대안 시장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시장을 예를 여기서 들었어요. 한번 여기서 보면 네, 이 부분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면 부정적인 관념이 조성될 여지가 크다. 의약품 영역이 특히 심하다. 1899년에 최초로 출시된 제품 아스피린을 생각해보자.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스피린을 놓고 수없이 많은 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니 그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는 건 예정된 일이었다. 결국 업계는 아스피린이 위장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교롭게도 1955년 타이레놀이 출시되면서 덕분에 타이레놀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위장 출혈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다. 아스피린의 대안으로 전격 부상할 수 있었다. 아스피린을 먹어서는 안 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타이레놀의 광고 메시지였다. 이렇게 대안 시장을 차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을 능가하는 시장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승부가 아닌 대안이라는 거죠. 뭐 아스피린에 대한 뭐 약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략을 했다면 이런 시장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건 뭐냐면 승부가 아닌 대안을 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뭐 메모도 해놓기는 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까지 읽으면 더 헷갈리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1위라고 하는 것, 2위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1위라고 하는 것에 정면적으로 승부를 보지 말고 1위가 가진 강점 중에서의 약점이 있을 테니 그 약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2위 시장을 차지해라라는 내용이 아까 반대의 법칙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를 퍼스널 브랜딩에 활용을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